네,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지원 전략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얘기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수리논술은 지원할 때 남보다 더 남이 모르는 그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지원하는 일은 죄송하게도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꿀팁들은 있지만 그건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순간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그 상황에 맞는 꿀팁들을 드리긴 하는데, 그 꿀팁이 약간 의미 있는 정보일 뿐 합격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나 절박한 수험생의 마음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세상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지원해서 쉽게 대학을 합격하는 길은 없으니까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한 잔 더 하는 게 합격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수리논술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네요. 정말 제가 기특하네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제 철학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명제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최근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총정리할까 했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한두 개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합격하려면요, 합격 가능한 지원이 최우선 전략인 거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딱 집어서 가천대 정도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서강대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사례는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제가 한양대를 합격시켰던 학생은 물론 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합격했죠.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의고사 점수가 보통 88점에서 92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학생이고, 국어를 조금 못하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22번, 30번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틀리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고, 수학을 얘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기하나 확통을 고교 내신 과정에서 공부하고, 또 재수할 때도 심화까지 공부를 해서 수학의 전 단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은 이 정도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수능 체제를 조금 못 맞춰서 기회가 없었고, 연대, 한양대 중에서 한양대를 합격해서 한양대 합격으로 큰 아쉬움은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논술에 합격했던 애들을 제가 이름을 떠올리면서 얘는 어떻게 합격했지? 어떻게 합격했지를 떠올리니까 한 8, 90%는 기억이 나는데, 특별한 사례는 또 사생활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부분 논술로 합격했던 학생들은, 지금 얘기는 수능 전 이야기예요. 수능 전에 논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이 시기쯤 8월 말쯤에 학원에 와서 수능 전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요, 정말 집중력이 뛰어났어요. 그런 학생들은 수업 3시간이 끝나고 나도 가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고 첨삭해달라고 하고 문제지 더 달라고 해서 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평소에도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논술이 재미있네요 라고 혼잣말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지금까지 공부를 조금 태만했더라도 지금부터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그런 학생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성적으로 안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갈 뿐, 입만 그냥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학생들은요, 어느 순간 이후가 되면 아, 얘 합격하겠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합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죠. 여러분은 이제 9월 11일 날부터 원서 접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논술 준비를 또 여차저차한 이유로 안 하게 되는 학생은 수능 이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수능 이후가 되면요, 수능 날 밤을 기점으로 해서 학생들의 긴장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거의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논술 공부를 하고 있는 저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긴 한데,
합격 가능권의 학생들의 실력은 수능 이후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논술은 수능날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고 나면 11월 26일 날 보니까 일요일 빼고 목요일 빼고 그 사이에 남은 날만 해도 딱 9일이 남았고, 인하대는 12월 3일 날 논술을 보니까 16일에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를 해도,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 논술 공부를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능 전에 몇 달의 공부를 압축해서 할 수도 있고, 합격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합격 가능하거든요. 작년에 인하대 컴공에 합격했던 학생은 정말 딱 16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학원에 아침에 8시 반쯤에 와서, 저보다 더 일찍 왔거든요. 8시 반에 와서 밤에 10시까지 공부를 거의 한 13시간 정도 했네요. 식사 시간 빼면은 한 10시간 정도 가량 논술 공부를 해서 결국은 인하대 컴공에 합격했는데, 이렇게 수능 이후에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영부영 버려버리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꼭 각오를 잘 다져두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논술의 경쟁률은 무지무지 높죠. 그래서 수능 원서 접수할 때 눈치 작전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감 시간 한 3시간 전까지 경쟁률이 5대1 이 정도 되더라도 깜깜이 시간이 있거든요. 최종 마감하기 전에 2~3시간 정도는 깜깜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경쟁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대학의 인기도에 맞춰서 경쟁률은 보통 40대1, 50대1, 60대1까지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중앙대 공대의 어떤 학과를 합격한 제자는 그 학과가 작년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 중에 하나였어요. 저 같으면 깜짝 놀라고 실망할 법도 한데, 얘는 별로 그 사실에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논술 지원할 때쯤에, 작년까지는 이제 과학탐구가 있었으니까 물리를 준비했는데요.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합격 가능성을 믿든 아니면 기회가 있으니까 믿든, 정말 중앙대 시험까지 한 7, 8일 정도의 시간 동안 얘는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발표했을 때 추가 합격자 4번째 정도였는데, 쭉 기다렸다가 추가 합격을 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던 아이라 기억이 납니다. 논술에 합격하는 모든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빠져들듯이 공부하고, 합격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수능 후에 논술 응시율이 70%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 대학의 논술고사를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인데도 응시율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급격하게 논술과 상관없이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수능 이후에 저희 논술학원에도 학생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그 태도 중에서는 앉아있기만 하는 학생도 꽤 많고, 수업을 마치면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뛰어가는 학생도 많고, 숙제를 내주면 한 개도 안 하는 학생도 많고, 이런 학생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학생들이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지원에 관해서 마지막 반복적인 당부를 드리자면, 출제 범위에 꼭 맞게 여러분이 그 단원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확통 기하, 반대로 기하러인 경우에는 미적분 준비를 안 했는데 미적분 중심의 출제를 하는 대학에 응시를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양대 논술을 지원한 기하를 공부한, 수능 기하를 공부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틀 공부하고 울면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간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확통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에 확통 기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학생이 합격한 사례는 없었고요. 성균관대는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수원수투의 심화 과정과 추론 문제를 내니까, 성대는 확통 기하를 안 해도 수원수투가 잘 돼 있다면 지원할 수 있겠죠. 논술 전형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6장이나 되니까 그중 1장 정도는 욕심내 보겠다고 해서 상향 지원을 해봐야 수험생만 그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러 가서 개고생합니다. 실력에 맞게 꼭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의고사 3등급 학생이 연대, 한양대 지원을 해서 합격한 사례는 없었어요.
있다고 광고하는 어딘가는 다 뻥입니다. 실력에 맞게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이 생기고 먼저 지원할 때 실력에 맞게 6장을 고르게 쓰는 게 1번 전략. 그리고 수능 전이든 후든 논술고사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의 가능성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간다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별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은 이상 수리논술 지원 전략에 관한 얘기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